가루쌀을 갖다 재배할 때 나타났던 문제점과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문제점은 좀 종자량이 적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바로미투가 수발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거고 저는 그것에 영향이 가장 컸었는데 올해 그나마 가을에 크게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비가 작아. 자, 바로미투의 출수기가 8월 24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장 76 이렇게 해서 쌀 수량이 475kg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라도 지역에서 출수기는 8월 26일에서 28일이고 이쪽 지역에서는 21일 내죠. 21일로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바로미투는 초창기 벼가 등숙할 때 9월달까지는 기온이 높았습니다. 근데 9월 이후에 기온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라도나 충청도보다 이 경상도 지역이 출수가 빨랐고 그렇기 때문에 수량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다른 쪽보다 수량이 많은 거죠. 간장 자체는 73에서 80cm 이쪽이 이제 62에서 75cm, 60에서 70cm 이렇게 해서 전라도는 76cm. 그래서 키는 올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였고요. 뭐 수자원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서 33cm까지 나왔더라고요. 최저가 20에서 33cm까지 이쪽 지역에서 또 수수는 경상도 지역에서도 11개에서 19개까지 이 수수가 원래 11개 내지 12개인데 전체적으로 수수는 많았고 새끼쳐서 올라오는 것들이 올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비율 자체가 좀 떨어졌죠. 9월부터 10월까지 온도가 낮은 것도 원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 바로미의 수확 적기가 추수하고 나서 50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 55일 이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온도 자체가 떨어진 이유도 있어요. 온도 자체가 떨어진 이유도 있고 또 바로미투를 정상적으로 5월에 심었다고 치면 고온에 의해서 출수가 됩니다. 7월 말. 7월 말에 출수되면 8월 달에 온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것은 8월 말에 출수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시기에 출수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수 자체가 늦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또 이양을 늦게 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 형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 바로미투의 수확 적기는 적어도 55일 또 그 이후에 해줘야지 그 전에 50일에 하게 되면 완전 밀률이 80%가 안 되고 수량이 떨어지는 그런 한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출수가 빨리 돼가지고 수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미투의 영남 지역에서 미사 패널 시기가 8월 28일인데 반대로 호남 쪽보다 올해는 빨리 출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운 비울 때, 즉 벼가 출수하고 나서 그 기간의 평균 기온이 낮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온도가 높아버리면 천립중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미투는 다른 벼보다 천립중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미투를 늦게 이양하는 이유가 수발에 대한 문제점과 천립중이 감소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늦게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를 이양하고 30일에 수발화율이 24도가 되면 16%, 40일에 57%, 5일 정도 비가 계속 와버리면 수발화율이 온도에 따라서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수발화율이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미투는 반드시 어린묘 재배를 해야 됩니다. 자, 바로미투 육묘 며칠 만에 이양했습니까?
5일에서 10일. 바로미 2는 각종 매트 형성만 되면 8일이 된 건 7일이 된 건 일찍 해줘야 논에 이양하고 물에 잠겨도 죽지 않고 올라옵니다. 어린우의 특성은 대저새 양분이 50%가 있기 때문에 물에 잠겨도 뚫고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 형성만 되면 빨리 이양하는 것이 바로미 2의 성공적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상토는 어떻게 쓰셨나요? 중량 상품 쓰시고 메타라시 리도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셨죠. 그것이 이제 뜬모 잔로병에 대한 예방도 되지만 더 큰 것은 매트 형성 쪽에 좋기 때문에 싹은 10 내지 15단으로서 비닐 랩핑 안 해야만 되고 또 하우스에 놨을 때 하우스 문을 개방을 시켜놔야 됩니다. 6월 말부터 7월 달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 순간에 딱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수납을 온도를 시켜줘서 다운 시켜버리고 발을 낮게 써야 돼요. 12 넘어가버리면 충실도가 떨어지고 대젖의 양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양하게 되면 몸살을 심하게 합니다. 자, 바로미트의 이양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라는 게 있어요. 영양생장은 내가 새끼를 충분히 친 상태에서 벼 알이 생기는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바로미트는 너무 짧은 거예요. 재배기간이. 재배기간이 짧다 보니까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나중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미 2를 재배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중간 낙수를 못해요. 중간 낙수를 못하고 이삭거름 주는 걸 언제 줄 건가, 도복과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중간 낙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중간 낙수 바로미 2 재배하면서 못했죠.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중간 낙수를 하게 되면 벼 알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 영화수가 중간 낙수 물을 때는 퇴화가 됩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미터는 중간 낙수를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반면에 이 바로미터가 도복에 강한 것도 아니에요. 올해 도복 되신 분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 바로미터는 없어요? 있어요. 이 바로미터는 도복에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미터를 재배할 때 이삭거름을 언제 줄 것인가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수 25일 전에 줘야 벼알수가 많아집니다. 근데 그 시기에 주면 도복 쪽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도복에 약한 품종들은 출수 15일 전에 줘야 도복에 앉았어요. 완성 비료는 네, 완무성 비를 지구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묘의 생육이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 얘기를 하지만 알구름을 줘야 벼가 천립중이 한 10% 정도 증수가 돼버리거든요. 일반적인 벼에서는 쌀 안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밥맛이 떨어지지만 이건 가공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300평당 요소로 3 내지 4kg 정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주라고 제가 얘기한지 아십니까? 알고름. 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출수 20일. 알고름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벼가 이삭이 8, 90% 올라왔을 때 그때 주시라고 했잖아요. 출수기 지났으면 그렇죠. 출수기 지나서 그 시기에 줘야 벼 아래 천립중이 증가가 돼요. 일반 이삭거름 시기보다 훨씬 늦게 돼요. 이삭거름은 출수 전 25일에 주셔요. 이것은 벼 이삭이 핀 상태에서 원래 일반 나라는 그때 주면 목숨이 가다고 못 죽으라거든요. 그 시기에 주게 되면 쌀 안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버려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는 주라고 했었어요. 4번 주라고 했던 것을 새끼치거름 줄이고 알거름 줄이고. 왜냐하면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근데 바로미투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종자 생산할 때나 아니면 바로미투처럼 가공미를 재배할 때 알거름 주면 수량 10% 줘요. 그럼 출수 전에 실손을 비료를 하고 또 출수하고 난 뒤에 또 80% 올라왔을 때 또
이사건을 주잖아요. 출수 25점. 그 주고 나서 8, 90% 올라왔을 때. 네, 알고리즘. 알고리즘 제가 지난번 와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사건을 출수 25일 전에 주고 15일 전에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15일 전에 주게 되면 도복족하고 거의 연관이 없고 알고리즘을 준다는 것은 도복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요. 다만 쌀알의 처리중이 더 증가가 돼서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영향은 있지만 벽 키가 더 그 시기에 져서 쫙 킨다든가 이건 없어요. 다 끝난 상태. 지금 우리 선생님 나이 30 넘어서 키가 크니까 안 크잖아요. 키 크는 것은 20대까지 키가 크지 30대 40대 키 안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준다고 해서 40대에 키가 쫙 크지는 않는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제 바로미 2는 일단 수분 함량 14%까지 말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래 해봐서 잘 이런 내용들은 알 테고요. 바로미 2를 재배할 때 중요한 것은 제초제를 일찍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바로미 2를 재배할 때는 제초제를 한 번만 줘도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잡초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제가 실험을 했을 때 5월 상순과 5월 하순을 비교해 봤을 때 5월 하순이 상순에 비해서 잡초 발생량이 3분의 1이 줄어들고 근데 6월 25일 7월 달에 이양을 하게 되면 잡초 발생량이 거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때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피의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피가 삼엽이 전개되는 일수가 지금 5월 20일 경우는 15일이 걸려요. 근데 6월 10일에는 11일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6월 말과 7월 달에 이양할 적에는 이것이 10일 이내라는 얘기죠. 8일입니다. 농가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니, 내가 이모작을 하고 벼를 이양했는데 나는 이양하고 10일도 안 돼서 제초제를 줬는데 피밭이 나.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피의 생장 속도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미 2를 재배할 때는 제초제를 한 번만 줘도 되지만 피의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미 2는 제초제 한 번으로서 여러분들이 잡때 피에 초점을 맞춰서 제초제 처리 시기를 일찍 해줘야 잡초, 피에 대한 문제점에서